MFC가 제공하는 다양한 컨트롤을 활용하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나만의 컨트롤을 새롭게 또 재밌게 변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페인터 클래스에서 멤버를 정의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바꾸고 있는데, 바꾸지 않는 기능들도 있죠. 예를 들면 스텝의 간격, 그러니까 사각형이나 공의 스텝 간격을 이제 바꾸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걸 바꾸면 속도가 이제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각형 이동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 살짝 늘려서 여기다가 도구 상자에서 그 스텝이라는 거를 넣고 스텝을 한번 증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태틱 테스트 있으니까 속성을 이제 요 이름을 스텝이라고 하겠습니다. 스텝이라고 하고 간격을 보면, 자 여기 115니까 얘는 이 정도 가면 되겠고, 자 이렇게 했고요. 여기에 사용자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에딧 컨트롤을 하나 갖다 놓죠. 자, 에딧 컨트롤 갖다 놓는데 위하고 크기를 이제 같게 하겠습니다. 50 정도에 조금 더 내려가겠네. 요 정도. 자, 390 이렇게 맞췄습니다. 이번에 입력을 해야 되니까 이 속성은 이제 읽기 전용으로 하진 않고요. 근데 우리가 입력하는 거는 이제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를 추루를 합니다. 숫자 추루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더 이제 증가하는 게 좋겠네요. 증가해서 수치가 이제 150 정도 되도록 해줍니다. 난 새롭게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니까 여기에 우리가 할 때 요 스텝 컨트롤 T 눌러서 테스트를 해보면 숫자는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입력할 수 있는데, 이번에 입력을 할 때 보통 우리 숫자 입력할 때 보면 옆에 스핀이 이제 붙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스핀을 한번 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긴 모양이 스핀이라서 스핀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스핀 컨트롤. 요 스핀 컨트롤을 이제 이 스텝 쪽에다가 붙여야 되는데, 그냥 갖고 온다고 해서 이렇게 붙을 턱은 없죠. 컨트롤 T 눌러보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얘들이 붙으려면 일단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탭 오더가 인접해야 됩니다. 에디 텍스트 다음에 스핀 컨트롤이 이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T라고 눌러서 이제 컨트롤 D를 누르면 탭 오더가 뜨죠. 근데 다행히 14번 다음에 15번이니까 이 번호가 맞아요. 이 번호가 맞은 상태에서 스핀 컨트롤의 속성을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자동 버디를 이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맞춤은 우리 오른쪽에 붙일 거니까 right align으로 이제 해줍니다. right align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버디 정수 설정. 이게 영어 이름도 알아야 되고 한글 이름도 알아야 되고 헷갈리는데, 요 버디 정수, 그러니까 자동 버디, 오토 버디입니다. 오토 버디하고 버디 정수 설정 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맞춤을, 모양 맞춤을 오른쪽에 붙인다라고 해야지 이제 붙게 됩니다. 이렇게 붙죠. 이런 모양으로 붙는 거를 볼 수 있고, 컴파일해서도 결과적으로 이 스텝이 이제 붙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숫자들이 이제 붙게 되고, 이 숫자를 이제 받아서 우리 컨트롤 쪽으로 이제 연결시켜 주면 컨트롤에 이동하는 간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에디 컨트롤에 변수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추가하고, 우리 컨트롤을 받을 필요 없으니까 값으로 선택을 하고, 자, 렉트의 스텝이라고 이름 붙이고, 변수 형식은
int로 받겠습니다. 문자열이 아니고 int 숫자니까. 자, int로 받아서 마침을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 값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요 스텝은 우리 기본 설정을 이제 해줘야 되니까 init 다이얼로그에서 이제 페인트에 그 초기화 작업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페인트 초기화 작업을 이제 해줘야 되니까 페인트 초기화 작업하고 그 자극을 받아서 자, 여기 rect 스텝에 값을 이제 갖고 오는데 여기서 우리 페인트 쪽에서 퍼블릭 멤버로 스텝을 갖고 와야겠죠. 그래야지 값을 서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에 있는 값하고 다이얼로그에 있는 값을 이제 맞춰줘야 됩니다. 자, rect 스텝을 갖고 오고요. 그런 다음에 요 스텝을 이제 설정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void로 출력은 잡고 set rect 스텝이라는 거를 처리를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자, rect 스텝 하고요. 그 다음에 볼도 같이 이제 스텝을 잡아주죠. 자, 이름을 rect ball 스텝이라고 이제 바꾸고요. 요 스텝도 이제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 멤버 함수를 통해서 스텝 값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자, 페인터 값에서 자, get rect 스텝을 갖고 옵니다. 자, 갖고 온 다음에 스텝 간격을 이제 바꾸는 부분은 내가 요 값을 이제 바꾸면 스텝 값을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잘 짜려면 이 에딧 컨트롤에 있는 값이 바뀌면 그 메시지를 받아서 그 메시지를 처리할 핸들러에다가 스텝 값을 바꾸는 거를 넣으면 되는데 그건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설정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정하기. 그래서 속성은 이제 값을 설정하기입니다. 그 컨트롤 설정이라는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좀 한 20 정도로 키워서 눈에 잘 띄게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컨트롤 설정을 누르면 요 스텝 값을 설정을 딱 해주도록 우리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버튼 눌릴 때 메시지가 이제 발생할 거고 그 메시지에 대한 핸들러 처리기를 받아야 되니까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럼 얘는 컨트롤 설정입니다. 자, 컨트롤 설정해야 되니까 업데이트 데이터에서 내가 값을 세이브를 해야 되니까 GUI에 있는 값을 내 코드 쪽으로 세이브를 해야 되니까 얘는 true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스택 값은 여기 저장되어 있습니다. 얘를 페인터에 자, set rectable 스텝으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할 때는 이 페인터 쪽에다가 invalidate 무효해가지고 다시 그리도록 했는데 지금은 이동을 하는 그 간격을 바꾸고 그림 자체는 바꾸고 있지 않기 때문에 invalidate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컴파일 한번 해봅니다. 해보는데 스텝이 자, 원래 스텝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요 스텝 값을 보면
우리가 초기화를 해줄 때 요 스텝 값을 10 정도로 했는데 10이 안 뜨잖아요. 안 뜨는 이유는, 자, 페인터의 저장은 이제 10으로 되어져 있긴 한데, 우리가 여기 init 다이얼로그에서 초기화를 이제 해줄 때, 그 값을 저장은 했지만 얘를 다시 GUI 쪽으로 이제 돌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update 데이터 해서 세이브하지 않고 GUI 쪽으로 값을 돌려주는 false로 이제 합니다. 지금 실행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요. 다시 한번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값이 10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간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업데이트 데이터를 하는데 지금 내가 작성하는 엔진 쪽이냐 아니면 GUI 쪽이냐에 따라 가지고 true false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GUI 쪽에서 내 계산 엔진 쪽으로, 그러니까 매니저 쪽이죠. 매니저 쪽으로 오는 거는 이제 세이브라서 true가 되고, 내 매니저 쪽에서 다시 GUI 쪽으로 가는 거는 false가 됩니다. 그 방향을 잘 알아야 되고, 헷갈리면 꼭 기록을 해 두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작성한 거를 테스트를 해 봅니다. 스텝을 바꿨을 때 값이 잘 변동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값을 막 올려서 25 정도로 해놓고 컨트롤 설정을 눌러서 움직여 봅니다. 잘 움직이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요. 공도 키보드의 화살표 키로 잘 움직이는 거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딧 컨트롤 해놓고 수치도 한번 입력을 해봅니다. 입력을 해보는데 입력이 안 되네요. 왜 이럴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이 다이얼로그 쪽에 특별한 조치를 한 게 기억이 날 겁니다. 뭔가 하면, 자, pre-translate 메시지에서 키보드 다운이 있을 경우에 true를 보내고 다이얼로그의 처리를 하질 않았습니다. 다이얼로그가 가진 pre-translate 메시지 처리를 하지 않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제가 생겨서 요걸 해결하려면 내가 메시지 처리하는 부분에서만 처리를 하지 않고 나머지는 처리하도록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여기를 조금 이제 바꾸어서 여기서 이제 return을 true를 해주고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숫자 입력은 가능하도록 될 거니까. 자,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두면 내가 키보드로 공을 움직이는 키 입력에만 print translate 메시지를 내가 처리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원래 다이얼로그가 가진 키 다운 메시지 처리로 넘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살짝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키보드로 잘 움직이는 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텝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30으로 입력을 해서 꾹 누르면 이제 움직일 때 30씩 움직이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스핀 컨트롤 다루는 연습을 우리가 한번 해봤고요.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사각형의 크기를 내가 이제 변경하고 싶다. 사각형 크기는 하이트하고 위스를 이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트하고 위스를 바꾸도록 내가 설정을 하는데, 자, 이번에는 조금 간격을 조정을 해서 새로운
그룹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보죠. 조금 더 키워서 그룹 박스를, 자, 여기도 뭔가가 있었네요. 자, 새로운 그룹 박스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도구 상자에 가서 그룹 박스를 또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이번에는 사각형 크기라고 하죠. 자, 캡션을 사각형 크기. 자, 사각형 크기를 우리가 만들어 줄 건데, 자, 사각형 크기를 할 때 좀 재밌게 하려면 이 도구 상자에서 이번에는 슬라이드 컨트롤을 한번 갖고 오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컨트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당길 수가 있게 돼요. 훨씬 더 재미있는 컨트롤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름을 너비라고 짓죠. 스태틱 텍스트를 갖고 와서 얘는 이제 너비라고 짓습니다. 자, 속성을 너비. 그래서 이 너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반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비 조정을 할 거고요. 자, 너비 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속성은 좀 우리 조정을 해야 되니까 슬라이드 위스라고 해놓을게요. 이름 구별을 이제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자, 우리가 설정할 거는 높이도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바꿔주죠. 그러니까 스태틱 텍스트의 캡션을 높이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럼 얘는 속성 이름은 이번에는 높이니까 하이트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크기는 조금 더 이제 조정을 해주고요. 해주고, 지금 77이니까 얘를 80 정도 되도록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해서 컨트롤을 돌려봅니다. 그러면 조정을 내가 할 수가 있는데, 이 조정은 내가 또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저되는 거는 없기 때문에 설정을 해줘야 돼서 이 값을 내가 바꿀 때 사각형 크기가 이제 조정되도록 이제 할 텐데, 자, 그러려면 일단 여기에 대한 컨트롤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변수 추가해서, 자, 이번에는 슬라이드인데 위스라는 컨트롤을 하나 추가를 하고요. 높이 쪽은 오른쪽 클릭해서 변수 추가하는데 슬라이드에 하이트로 추가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변수가 추가가 됐고요. 그러니까 요 초기화는 이니트 다이alog에서 초기화를 해야 되니까, 자, 이번에는 요 초기화하는 게, 자, 슬라이더 위스로 추가를 하는데, 일단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는 거는 이 range입니다. set range라고 해서 범위를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범위는 0부터 얼마까지 할지가 이제 중요한데, 예를 들어 300까지 하겠다 라는 거는 내가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숫자입니다. 이 위스 사이즈를 최대 300까지 하는데 이렇게 숫자를 해놓으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매크로로 정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C 페인터 같은 곳에 들어가서 define으로, 자, max rect의 위스 해서 300 이렇게 하고, 이 숫자를 여기다 적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컴파일 한번 해봅니다. 문제 있나 없나? 문제는 없죠.
그 width도 했으면 height도 할 수 있겠죠. height도 하고 얘도 height. 자, 그런 다음에 요 값은 이제 매크로 정의 안 됐으니까 여기다가 height는 예를 들어 나는 250 정도 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여기 있는 이 페인트의 멤버 변수가 외부랑 또 연결돼서 연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get하고 set 함수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get rect width라는 거를 만들어서 외부랑 값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이제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height도 해줄 수 있겠네요. 자, height도 값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하고요. set 함수도 만들어 줍니다. 자, rect width. 자, width로 이제 받아서 자, rect width로 이제 받습니다. 입력으로 받은 거를 저장을 단순히 해줄 뿐이죠. 자, 여기도 height로 이름을 다 바꿉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이 range에서 자, 얘가 선언 안 됐다는데 요 이름을 안 바꿨네요. 자, 실수가 있었습니다. 자, range를 이제 정했으면 그 range에다가 포지션을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set position 함수가 있거든요. 포지션을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설정을 해줄 때는 자, 여기서 우리 페인터에서 값을 저장하고 있으니까 get rect width라는 걸 갖고 와서 포지션 설정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height에 대해서도 포지션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파일 해봅니다. 그러면 그 크기에 맞게 수치들이 들어가 있는 거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바꿀 경우에 내가 컨트롤 설정을 딱 누르면 값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값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려면 여기서 값을 받아서 이제 페인트에다가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페인트에서 자, set rect width를 저장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이 슬라이드에서 현재 선택했던 그 포지션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슬라이드 컨트롤에서 width를 담당하는 슬라이드 컨트롤에서 포지션을 갖고 와서 걔를 페인트에 있는 rect width 값에 이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height에 대해서도 설정을 해줍니다. 여기도 height 설정해서 그래서 값을 내가 뭐 약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해서 컨트롤 설정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데 우리 상식적으로는 내가 컨트롤 설정을 하면 이제 이 사각형 크기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각형 크기에 너비나 이제 높이 조정이 이제 없었다고 하면 스텝만 있으니까 그 스텝은 눈에 보이는 부분은 아니니까 컨트롤 설정 눌러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은데 지금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너비나 높이를 우리가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조정. 그냥 너비 단순히 설정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정한다고 하면
일반적인 사용자는 이 컨트롤 설정 눌렀을 경우에 컨트롤이 설정이 되는 걸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다시 그려주면 되죠. 다시 그리는 거는 내가 무효화를 하면 됩니다. invalidate 해가지고 true해서 전부 다 배경까지 다시 그리라고 하면 해결이 납니다. 그래서 높이를 막 조정한 다음에 설정 누르면 조정이 바뀝니다. 자, 이게 높이 조정인데 높이 조정하는 부분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었네요. 아까 복사하면서 여기를 바꾸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키우면 당연히 커야 되고요. 줄이면 줄여야 됩니다. 높이도 키우면 커야 되고요. 줄이면 줄여야 됩니다. 이런 거를 내가 조정할 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변수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슬라이드 컨트롤을 이제 쓰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렇게 조정할 때 얘도 같이 조정되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좀 문제가 있어요. 이 스핀 컨트롤은 얘는 다룰 때 특별하게 내가 값이 변동된다는 메시지를 잡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잘 보면 자, 여기에 있는 요 슬라이더라고 하는 거는 생긴 모양은 어때요? 자, 생긴 모양이 스크롤바하고 이제 비슷하죠. 스크롤바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평 스크롤바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컨트롤은 특이하게 수평 스크롤바에 이 메시지를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가서 컨트롤 쉬프트 X 눌러서 자, 메시지를 받는데 수평 스크롤 메시지는 H 스크롤이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핸들러 처리기를 추가해서 여기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작업을 할 때 그러면 내가 여기 스크롤 바에 포인터가 이제 넘어오는데요. 여기서 get 다이얼로그 컨트롤 ID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선택했던 요 너비 조정의 컨트롤 이름이랑 이제 맞추면 됩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 바를 이제 맞추게 되면 여기서 내가 요 스크롤 바를 이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요 스크롤 바가 이제 내 스핀 컨트롤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핀 슬라이더 컨트롤로 이제 다시 바꾸게 됩니다. 타입캐스팅을 통해 가지고 슬라이드 컨트롤의 포인트로 이제 바꾸어요. 바꾸어서 요 값을 이런 식으로 이제 넘겨줍니다. 요 슬라이드 컨트롤의 포지션을 얻어서 그 값을 위스에 반영을 해줍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러니까 다른 버튼 메시지는 버튼에 내 필요한 메시지가 딱 있어서 좋았는데 슬라이드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스크롤 바로 이제 접근해가지고 이 겟 포지션 따서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하는데 이게 인밸리데이트 하지 않기 때문에 또 바뀌지가 않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줍니다. 해줘서 이제 내 슬라이드에 따라 가지고 값이 저절로 이제 바뀌도록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set width를 이제 바꾸게 되면 항상
인밸리데이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외부에서 인밸리데이트 할 필요 없이 아예 set with 함수에서 인밸리데이트를 하도록 그냥 바꾸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이 바로 어떤 특성입니까? 객체 제한의 특성인 거죠. 자, 내가 필요한 일은 객체한테 맡기는 겁니다. 내가 처리하지 않고. 자, 다이얼로그가 처리하는 거는 주체 지향인 거고 컨트롤이 처리하는 게 바로 객체 지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면 훨씬 더 자동화를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LJF로 이 코드를 바꾸겠습니다. 아까처럼 이제 실수하지 않으려면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 다 하이트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 가지고 와서 얘는 하이트를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이트도 막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크롤바를 우리가 공부할 때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여기 스핀 컨트롤입니다. 근데 스핀 컨트롤은 내 상식하고 돌아가는 좀 달라요. 여기 보면 위에 거 누르는데 숫자가 작아지고 밑에 거 누르는데 숫자가 커집니다. 왜 이렇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좌표계에 있습니다. 좌표계가 얘가 스핀이지만 스크롤바거든요. 스크롤바라서 밑으로 가는 게 커지는 거고 위로 가는 게 작아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입력을 할 때 수학 생각을 하고 입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코딩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다듬어서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러려면 여기에 있는 요 스핀에 다시 컨트롤을 하나 추가를 해야 됩니다. 자, 얘는 스핀인데 스텝에 대한 스핀인 거죠. 요 컨트롤을 내가 따가지고 옵니다. 따가지고 와서 여기서 자, 스핀에 대한 부분을 좀 잡아줍니다. 자, 스핀, 자, 스텝이라고 해서 얘 레인지를 정상적으로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건가 하면 예를 들어 0에서부터 스텝은 한 100까지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수치를 잡아 줍니다. 그러면 민맥스 값을 내가 조정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뀌는 게 수학하고 똑같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핀 컨트롤을 이제 받아가지고 와서 set range를 이 수학 좌표계에 맞게 민은 작고 앞에가 이제 민이거든요. 그 다음이 맥스인데 민은 수치를 작게 입력하고 맥스는 크게 입력하는 수학 값을 이제 넣어주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